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목 보시고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이 코인 뭐지? 처음 보는데 왜 이걸 분석하지?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분석 요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처음 알게 된 코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처음 보는 코인일수록 가장 늦게 움직이면서 가장 조용하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오른 코인만 쫓아다니고 이미 뉴스에 나온 것만 보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남들이 안 보고 있는 구간에서 조용히 준비를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코인 분석이 아니라 왜 이런 코인을 굳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코인에 돈이 붙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 매매에 쓸 수 있는 구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코인을 보는 기준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6년 2분기 셀로 흐름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코인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셀로는 친환경과 모바일 중심을 강조하는 인프라 코인입니다. 기술적인 기반은 분명 존재하지만 시장에서의 성과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나 관심을 받느냐, 그리고 자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형 메이저처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힘도 아니고 밈코인처럼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중간 포지션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고 존재감이 약하지만 특정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예상보다 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접근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흐름과 타이밍을 읽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핵심은 셀로는 스스로 시장을 이끄는 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이나 자금의 방향에 따라 뒤늦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을 경우에는 다른 코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이번 2분기 전체 구조를 보면 초반에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이 나오고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선택받는 구간이 발생하며 후반에는 자금이 집중되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이 명확하게 갈리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즉, 같은 알트코인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선택된 일부만 움직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초반에는 버려지고 중반에는 기회를 받고 후반에는 선택되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결국 타이밍과 구조를 읽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확한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조용한 구간에서 준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한 차트 해석을 넘어 개인의 선택 기준과 판단 구조까지 연결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행성작용을 기준으로 흐름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달의 흐름입니다. 4월에는 달의 에너지가 약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도 위축되고 움직임도 제한됩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달의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이때부터는 시장에 조금씩 관심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서서히 증가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6월에는 달의 상태가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달의 흐름은 시장의 관심과 참여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후의 흐름입니다. 4월에는 나후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금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코인에 힘이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연되거나
애매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나후의 영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고 방향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월에는 나후의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자금이 특정 코인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변화가 바로 선택받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2분기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말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나 변동성은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체감상 시장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성은 방향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하지만 그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지는 따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태양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태양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셀로 같은 코인에서는 이 태양의 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태양은 선택과 집중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즉, 모든 코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코인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는 어떤 코인이 선택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에 올라탈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5월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성은 확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즉, 상승이 시작되었을 때 그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목성은 아무 코인에나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흐름을 타고 있는 코인에 붙어서 그 움직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셀로가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는 어떤 코인이 흐름을 타는지를 먼저 읽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면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어떤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판단 기준은 단순한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구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2분기를 월별 구조로 나누어서 흐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월 구조입니다. 전체 흐름은 소외와 눌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고 특정 코인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나후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못하고 계속 흩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셀로 같은 코인은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에 달의 에너지까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겹치게 됩니다. 태양의 영향도 아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만들어줄 요소도 부족합니다. 이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은 매우 단순합니다.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힘이 붙지 못하고 다시 눌리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거래량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의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특징을 보면 다른 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더 약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가격은 박스권 하단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뚜렷한 추세 없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향성 해석을 하면 하방 우위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강하게 떨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올라갈 이유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4월의 핵심 포인트는 재미없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 오히려 중요한 이유는 이후 흐름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후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선별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모든 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코인에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나후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자금 분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목성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상승 구조가 만들어질 준비가 됩니다. 이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은 일부 알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셀로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코인보다 반응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월 초반에는 여전히 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체가 움직이더라도 셀로는 뒤늦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생기고 후반에는 상승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흐름을 정리하면 초반은 약함, 중반은 반등, 후반은 상승 전환입니다. 방향성 해석을 보면 상방 우위 전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시장이 좋아져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셀로 자체의 힘보다는 외부 흐름에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월의 핵심 포인트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잡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개인의 판단 기준에서 갈리게 됩니다. 이제 6월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선택받으면 상승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양과 목성의 영향이 유지되면서 시장 자금이 특정 코인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달의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역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결과로 나타나는 흐름은 매우 명확하게 갈립니다. 강한 코인은 계속 상승하고 약한 코인은 그대로 정체되는 구조입니다. 셀로의 경우를 해석해보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흐름만 확보한다면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성 해석은 상방 우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조건이 붙습니다. 선택받는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상승이 시작되면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의 핵심 포인트는 움직이는 코인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코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에 올라타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 개인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분기 전체 고점과 저점 구조를 보면서 실제로 어디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기 저점입니다. 이번 2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점 구간은 4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는 시장 전체적으로 관심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나후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자금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여기에 매수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은 힘없이 눌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은 체감상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시장 자체가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 이후
흐름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관심을 끊지만 실제 흐름은 이런 구간에서 준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 고점입니다. 이번 2분기의 고점은 6월 중순에서 말 사이 구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태양과 목성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상승 구조가 가장 강하게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자금이 특정 코인으로 집중되고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겹치면서 고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단순히 상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힘이 꺾일 수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이 이어질수록 과열 구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은 소외와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시장 관심이 부족하고 자금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5월은 선별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모든 코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코인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갈리게 됩니다. 6월은 차별화된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선택된 코인은 상승을 이어가고 그렇지 않은 코인은 그대로 정체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면 버려졌다가 기회를 받고 선택되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이제 최종 방향 해석입니다. 2분기 전체 기준으로 보면 상방 우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상승은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즉, 상승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타이밍과 흐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부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상승 자체는 열려있지만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판단 기준과 접근 구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4월 구간에서는 관망이 기본입니다. 시장 자체가 조용하고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은 오히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월로 넘어가면 거래량 증가와 흐름 변화를 확인한 뒤에 진입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코인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월에서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된 코인에 대해서는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흐름이 약한 코인은 과감하게 제외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간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시장을 보는 것만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개인의 판단 구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셀로는 4월에 버려지고 5월에 기회를 받고 6월에 선택되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방은 열려있지만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과연 배다점 성술 기준으로 셀로가 6월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확정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확률로 보면 중간 이상 정도, 하지만 확신 구간은 아닌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6월이라는 시기 자체가 시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태양이 방향을 만들어주고, 목성이 상승을 확장시키고, 달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구조가 동시에 맞물립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반드시 특정 코인들로 몰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금이 몰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셀로를 기준으로 보면 구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나후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지연 요소가 해소되고, 달이 안정되면서 관심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목성이 붙으면 상승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즉, 조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주도권입니다. 셀로는 시장을 끌고 가는 코인이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6월 구조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먼저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자금이 몇 개 코인으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중 일부만 강하게 상승합니다. 셀로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단계, 즉 강하게 선택받는 구간은 확률 싸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반반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확률입니다.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석이 나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맞지만 반드시 간다고 전제하면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이 코인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선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이 움직인 이후에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코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 시장에 자금이 확산되는 흐름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셀로를 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가져가면 움직이지 않는 코인을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셀로는 갈 수 있는 코인이지만 선택받아야만 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늦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순히 코인 하나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이 차이는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 구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단순히 이 코인 하나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코인이나 돈의 흐름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니 현재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